넓고 맛있는 음식은 너무나 많죠. 하지만 미각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들 대부분은 식품 첨가물이 함유됐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10대 불량식품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즐겨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고기,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 또 세 번째 설탕에 절인 과일, 그 밖에도 과자류나 소금에 절인 음식, 통조림류, 인스턴트 식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들보다 더 몸에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가짜 불량식품입니다. 쓰레기 만두, 식용 접착제로 부친 갈비, 가짜 홍삼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유통기한이 몇 년이 지난 식품까지 판매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만이라도 좀 마음 놓고 먹을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선 인간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그중에서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식, 이 식을 지켜주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럴 땐 이런 법. 카라멜 색소와 물엿이 건강에 좋은 재료였던 걸까? 새빨간 거짓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량식품들. 까도 나오는 불량식품의 공세. 도대체 내가 먹은 건 뭐니? 소비자 울리는 먹거리. 이대로 괜찮을까? 제대로 알고 먹자. 식품 위생에 관한 모든 법. 이럴 땐 이런 법과 알아보자.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품위생법입니다. 우리 삶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자꾸만 뉴스에서 이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짝퉁 가방 제조, 건축물 날림 공사, 이런 것들 역시 물론 문제지만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더욱 관리가 중요합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들 뿌리 뽑는 방법은 없는 건지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 박광균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법에서 불량식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은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서는 불량식품은 무엇이다라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식품이 안전하고 무해한 상태로 관리되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법에서 규정하는 불량식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식품위생 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요. 유해 식품, 그다음 두 번째로 병든 동물 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세 번째로는 기준이나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 식품, 네 번째로 유독 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다섯 번째로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여섯 번째로는 허위 표시나 과대 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을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다시 재료에 문제가 있는 식품, 두 번째로는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식품, 세 번째로는 판매를 위한 포장이나 광고 등의 문제가 있는 식품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업체가 좀 양심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불거졌던 이 불량식품 사건들 가운데서 눈에 띄었던 것이 가짜 백소를 판매한 홈쇼핑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예. 백소가 몸에 좋다는 게 유명해져서 특히 백소 같은 경우에 그 중년 여성 갱년기 장애에 되게 좋다고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불티나게 홈쇼핑에서 팔린 사건이 있었는데 백소에 이어부피소라는 걸 섞어서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백수호는 재배 기간이 3년이 필요한데 이어부피소는 1년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수호하고 이어부피소는 전문가가 봤을 때도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맛으로는 도저히 판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 유혹을 갖다 이기지 못하고 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참고로 이어부피소 같은 경우에는 간의 독성을 유발하고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판매 금지 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백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년 여성들한테 좋다고 해서 어머님들께 선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선물한 사람도 굉장히 화가 나고 좀 소비자들의 불만이 엄청 났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홈쇼핑을 통해서 유통을 시켰다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홈쇼핑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홈쇼핑은 이미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좀 부당한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 소비자 보호원은 그 이 사건 직후에 홈쇼핑 6개 업체를 불러놓고 논의한 끝에 보상 관련 기준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네. 작년 2016년 10월에 가짜 백수호 관련해서 첫 판결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본다면 2014년에 60대 여성이 백수호가 너무 몸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사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소화불량과 어지럼증만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항의를 했죠. 항의하면서 뭐 트러블이 생기고 했지만 결국 업체가 배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2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250만 원을 청구 내용을 보면 구입비와 위자료를 합해갖고 250만 원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1심 같은 경우에는 허위 광고라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요. 네. 2심의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거두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 승소가 된 게 허위 광고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 제품 구입비는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구입비 외에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의 태도는 물질적 손해인 경우에 손해가 배상이 이루어지면 위자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설사 이런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일부 승소한다 하더라도 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으로서는 좀 힘든 상황이네요. 네,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좀 답답했던 게요. 이런 불량식품 업체나 식당을 딱 적발했을 때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든지. 그 이유는 뭔가요? 식품위생법에서 위해 식품을 제조한 자 등에게 그 사실을 공표를 명하는 것이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업자가 위반 사실을 다투는 경우처럼 위반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행정청이 직접 공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에게 공표를 명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표로 인한 영업 손실 및 공표에 드는 비용과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명령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영업자는 영업허가 취소, 영업허가 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형사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게 이제 판단이 됐을 때, 증명이 됐을 때는 공표하도록 의무가 돼 있군요. 네. 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5년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많이 들어있는 떡을 불법 유통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미 단속에 걸려서 제품 회수 명령을 수차례 받았는데도 걷어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이 제품이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음식을 살 때 해썹 마크가 있는지 꼭 한 번씩 보고는 하는데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해썹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해썹 제도를 본다면 해썹은 식약처, 즉 국가에서 인증하는 안전 먹거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해썹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절차를 본다고 하면 우선 인증 심사를 개인이 하면 두 번째로 인증원에서 4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 해썹 인증 심사관이 2명이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증 연장 제도가 문제인데요. 처음에 인증받을 때 상위 95% 이상인 경우에 2년 동안 인증이 면제되고 상위 90% 이상인 경우에는 1년 동안 인증이 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거의 사실상 무제한 인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 입법을 통해서 개정이 되어서 인증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해서 무조건 3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반품된 제품을 불우이웃에서 기부를 해서 더 충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양심불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타깝지만 처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부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 법은 즉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걸 기부한 경우에 그 기부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그 입법의 공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업체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아요. 사실 생색은 생색대로 되고 불의 이웃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안겨줄 것 같은데요. 네. 이 먹는 걸로 장난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좀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위해식품 등 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 자체가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많아야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도 형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실무적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런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처벌이 강하다고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명백히 예. 먹거리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일본의 유명한 음식점이고 수대에 걸쳐서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식점 주인이 예.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사과를 하고 와, 그날부로 음식점을 완전히 폐업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업이요? 완전히 폐업이요. 네. 와, 6, 7대 쭉 몰려서 내려오던 그 식당이 네. 한번 적발된 이후로는 완전히 폐업. 와, 그거는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인식이 우리보다 예. 명백히 강한 거죠. 그래서 네. 먹거리로 장난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인식이 명백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질문을 OX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기한은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을 때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최종 기한을 말한다. OX 들어주시죠? 네, 아니다. 아닙니다. 예. 유통기한의 개념 정의는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MC께서 방금 말한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기간은 법적으로는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예. 좀 다른 거고요. 굳이 말한다면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식당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되면 이건 식품위생관리법의 위반이다. OX. 아니라고요? 네, 의외이실 건데 네. 발견만으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명백히 판매할 목적, 판매를 전제로 처벌을 합니다. 네. 설사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판매자의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판매의 목적이라는 걸 검찰청에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네. 도토리 묵 판매업자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20kg짜리 그 원재료가 발견됐지만 네. 재판 도중에 결국 검찰 측에서 판매의 목적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난 사안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냉장고에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는 매장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OX. 아니다. 아닙니다. 예. 판매처의 분류, 그다음 매장 평수, 매출 규모 등에 따라서 제재 수위가 명백히 갈립니다. 그러네요. 쉽게 본다면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네.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7일 이내에 영업 정지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되겠죠. 할 수 있지만 100평 이하의 조그만 마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이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무관님,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1,0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한 위반 사항 등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는데요. 네.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되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실제로 불량식품을 구매하게 됐다.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 좋을까요? 네,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신고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파수꾼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편이나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악성 파파라치가 아니라면 우리 소비자들의 신고 정신이 좀 투철해져야 업체들도 더욱더 좀 조심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여러 가지 매체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터넷에도 무분별하게 팔리는 불량식품들. 이거 구별하기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네. 굳이 방법을 한번 찾는다고 하면 허위 광고, 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약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품이냐 선전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변질 또는 유해 물질이 사용되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무허가 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즉 포장지 따위가 조잡하거나 이런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햇섭 마크를 심지어 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쪽에서 속이려고 하면 소비자가 이거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입법적으로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경우에는 엄벌에 취해야 될 거고요. 전국적으로 국민들, 특히 판매자, 유통업자, 제조자들이 먹거리로 장난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돈이 된다면 뭐든 다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식품,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먹는 음식조차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미 너무 많은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불량식품. 한 번에 뿌리 뽑을 순 없겠죠.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을 모은다면 불량식품 생산을 근절할 수 있을 겁니다. 불량식품을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1399번으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법이 새롭게 마련되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알뜰한 송이 씨의 전화위복. 드디어 다음 주면 감격의 첫 출근. 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송이 씨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로 얼마나 힘들었던가. 학원비도 아끼며 이루어낸 성과야. 그럼 이제 첫 출근이니만큼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보실까? 짜잔! 이게 인터넷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두근두근 설렘설렘. 요즘 핫한 화장품이야. 꼭 써봐. 일단 공짜로 받은 샘플 화장품부터 아껴서 쓰고 꿀피부로 변신. 다음 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룻밤새 내 피부가 왜 이렇게 피부과. 상태가 좀 심하시네요. 대체 제 얼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이건 아무래도 세균이 모공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혹시 오래된 화장품 같은 거 쓰셨나요?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No!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이게 이처럼 예상치 못한 불운이 송이 씨에게 닥치고 마는데 세상에 샘플 화장품 때문에 얼굴이? 응,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이었어. 이제 며칠 뒤면 첫 출근인데 이게 뭐람. 세범아, 나왔어. 오빠 송이 씨 얼굴이 어쩌다 이런 일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화장품 정말 못 쓰겠어.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는 없을 거예요. 어떡해요? 이번에 화장품법이 개정됐거든요.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의 화장품 등 판매 목적이 아닌 샘플 화장품도 이젠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저 말고도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게 잘 됐다. 더 좋은 소식도 있어. 어? 두 분 다 동물을 좋아하시니 이 소식도 기쁠 거예요. 앞으로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젠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거 정말 다행이다. 우와, 그래. 안 그래도 동물 실험에 너무 마음 아팠는데. 이젠 토끼 같은 동물에게 마스카라나 립스틱을 강제로 바르고 맨 피부에 화장품을 바르는 일도 없겠네. 송이 씨의 첫 출근 날. 다행이야. 치료 잘 받아 피부도 돌아오고 출근도 성공적. 송이 씨, 나 좀 봅시다. 네, 사장님. 첫 출근인데 어때요? 뭐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회사의 신규 화장품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건 앞으로 적은 용량의 화장품에도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동물 실험도 금지되는 등 화장품법이 개정된 만큼 정보력이 앞선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개발한다면 오호.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송이 씨, 우리 회사에 인재가 들어왔구만. 이 아이디어 송이 씨가 낸 거래. 뿌이. 오! 에헤. 이렇게 송이 씨의 회사 생활은 탄탄대로 예약 완료. 오늘 저녁 식사는 내가 쏜다. 짠순이가 웬일로? 네, 영상은 송이 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샘플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올해 2월 4일부터는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되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는 10ml 이하 등 소량인 화장품과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화장품, 즉 샘플 화장품을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 판매 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 표시하면 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 기한과 제조 번호도 의무적으로 기재 표기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사용 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이었다면 송이 씨도 이렇게 기한이 많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한편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도 화장품법에 새로 도입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위해성 평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이거나 동물 대체 시험법이 개발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사실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화장품 샘플들이 몇 보따리나 있거든요. 이게 여행 갈 때 들고 가야지 하고 모아둔 샘플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몇 년 된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려고 해도 뭐 어떤 게 최근에 받은 건지 어떤 게 오래된 건지 몰라서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이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표기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샘플들 싹 정리하시고요. 앞으로 받는 샘플들 사용기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먹거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에 가짜가 판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짜 고춧가루, 가짜 간장, 가짜 참기름 등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음식들이 비위생적으로 조리되거나 판매됐다는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는 본인의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조차도 못 먹는 음식은 불법 제조, 유통조차 될 수 없게끔 그에 따른 강화된 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